안녕하세요. 저는 65살 여자입니다. 현재는 옷가게를 하며 제 사업을 하고 있고 2여 년 전 오랫동안 별거한 남편을 뜻밖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보낸 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자식들 보고 살아가고 있네요. 전 슬하에 3남매가 있는데 딸들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녀석들 캐나다에서 공부시키느라 25여 년 전에 캐나다에 가서 살았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와의 인연은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 5년 후 캐네디언과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와 한국 출장 온 새아버지와 1년 정도 운명 같은 연애를 하고서 양국을 오가며 결국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저와 형제들은 가끔 캐나다에 엄마를 보러 가고는 했습니다. 엄마는 저와 형제들에게도 캐나다에서 생활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낯선 환경보다는 그래도 편안한 고국이 더 좋아 한국에 남아있기를 바랬습니다. 제 동생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캐네디언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저와 공무원인 오빠만 한국에 남아있게 되었네요. 그러던 때에 저는 친구 소개로 1살 연상인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저희 오빠처럼 공교롭게도 공무원을 업을 삼고 있었지요. 무뚝뚝하긴 했지만 수더분하고 편안한 인상의 아닌 척하면서 잘 챙겨주는 속 깊은 모습이 왠지 모르게 끌리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는 몇 번 만난 후 마음이 맞아 수줍은 연애를 시작했고 저희는 따뜻한 봄날 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만났을 때 남편의 집안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왔고 오빠에게 제 결혼할 사람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어요. 공무원길이라 처음부터 말도 잘 통했고 술잔을 주고받고 나서 오빠는 신랑이랑 난데없이 목욕탕을 간다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목욕탕 한번 갔다 오면 친해진다고. 그리고 오빠는 돌아와선 예기 신랑에게 엄지척을 올렸습니다. 신랑감 인성도 좋고 남자로서도 너무 괜찮은데? 날짜 잡아서 시골려. 내가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릴 테니까 만족하든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우리 신랑은 참 괜찮았나 봅니다. 저는 오빠의 전적인 지지 아래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식 날 캐나다에서 온 엄마와 새아버지가 참석하셨습니다. 엄마는 신랑이 너무 차갑다며 그닥 맘에 들어하지 않은 기색이었는데 오빠가 잘 막아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너무 금슬이 좋았던지 애가 빨리 들어선 탓에 1살 2살 터울로 3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워낙 똑부러지고 영리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시게 되어 입원하셨는데 남편이 장남인지라 이를 계기로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혈압이 높으시고 무릎이 안 좋으신 걸 빼고는 정정하신 분이라 회복도 빠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처럼 무뚝뚝하셨지만 속으론 정도 많으시고 따뜻한 맘씨를 가지신 분이어서 친정엄마처럼 편했습니다. 손맛은 또 어찌나 좋았던지 늘 멸치나 새우 등을 갈아서 천연조미료를 만들어 손수 밑반찬에 넣어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어디 나가서 바깥 음식을 먹으면 인공조미료 맛을 기막히게 알아서 외식은 잘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찰나 어느 날 캐나다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주들 방학 때 됐으니 한번 놀러오지 않겠니? 네, 아버지가 가족들 비행기표랑 다 보내준다고 하니까 시간만 내서 오거라라며 손수 저희 식구들 비행기표까지 예약해주시며 보내주셨습니다. 결혼한 후 온 가족끼리는 처음 캐나다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리운 엄마와 동생의 가족들까지 재회를 하게 되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아이들은 혼혈인 또래 사촌들이 낯설었는지 어정쩡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카들은 사교성 있게 저희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 재밌게 놀자고 자기 장난감들을 내어주는데 그러자 제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친척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보고 동생이 저희 부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카들도 캐나다에서 교육시키는 건 어때? 영어 교육 문제도 있고 이곳은 입시 교육 위주가 아니라서 애들의 꿈을 위해 공부시키기에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저 역시 학부모였던지라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 동생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캐나다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졸업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내주곤 한다는데 서열을 배제시키고
그 사람 능력만을 본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어요. 뭐에 홀린 듯 동생에게 설득당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카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꼭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남편에게 의논을 했는데 남편은 아무래도 직업이 공무원인지라 부담스러워했어요. 거기다 홀시어머니까지 두고 당연히 쉽지 않았겠지요. 저는 그럼 저와 아이들만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떨어져 지내는 게 무슨 가족이냐며 그것도 쉽게 허락치 않았습니다. 허나 저의 진득한 설득에 남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엔 영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머리가 말랑말랑한 때가서 제법 빠르게 적응한 편이었어요. 제 아빠 보러 방학 때마다 저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개학쯤 다가와서 캐나다에 돌아갔고 남편은 그때마다 공항에서 눈물의 상봉과 이별을 반복하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셨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막 시작한 새학기에 적응하는 아이들의 컨디션을 망치고 싶지 않아 저만 서둘러 한국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잃은 슬픔과 더불어 어머니께서 그리도 금쪽같이 여겼던 손자들이 못 왔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끔찍하게 여겼는데 뭐. 학교 때문에 장례식을 못 와. 지금이라도 비행기표 끊어서 어머님 뵈러 오라고 해. 라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랑 함께 장례식에 참석 못한 게 안타깝고 서글펐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비극적이게 만약 입장 바꿔 제 친정엄마라고 할지라도 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해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후로 전 남편과 깊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골이 깊어가고 말았답니다. 하루는 한국에 있는 오빠가 보다 못해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애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 남편이야. 애들도 좀 고등학생 됐으면 저들끼리 잘할 수 있어. 내 남편 사실 얼마 전 심장수술 받았다. 그래도 너한테는 맘 쓰이게 하기 싫다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참 맘이 안 좋더라. 혈압도 높고 몸도 안 좋은데 곁에서 부인이라도 챙겨줘야지. 아니면 차라리 이혼하고 놓아주던지. 불쌍하지도 않아. 저희 오빠가 곁에서 보다 못해 아이들 놓고 저라도 들어오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보다는 자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졸업 후 다들 명문대에 진학했었지만 아이들만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 역시도 이미 캐나다에 오래 살았기도 했고요. 사람의 오래 산 적응 기간은 결코 무시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에게 흠잡힐 것 같아 그것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딴 불순한 남자들처럼 알아서 바람을 피거나 살림을 차리길 내심바라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그럴 위인조차 못 되는 것도 제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그 일로 인해 가끔 통화했던 연락도 끊긴 채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직장을 잡기도 하고 저마다의 생활에 빠져들어 저는 그때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덧 6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간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어? 나 이제 정년퇴직해. 정년퇴임식 날 가족들이 참석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기 힘들까? 라고 여느 때보다 상실감 짙은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 술 한잔한 듯한 남편의 목소리가 차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고 반가워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제 생활로 접어들면서 저 역시도 외로움을 느끼던 찰나였고 한국에 남아있던 남편의 외로움이 몸소 사무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좀 늦었지만 가족으로서 곁을 지켜주고 싶었고 저는 차마 시간을 뺄 수 없었던 막내를 제외하고는 첫째와 둘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들에게 어색해하지 말고 아빠를 위해서 반갑게 맞아달라고 부탁하니 눈치 빠른 딸들은 특유의 오버로 공항까지 마중 나온 남편에게 둘 다 달려들며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는 서투른 한국말로 정감 있는 말을 하니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정년퇴임은 언제냐고 물었더니 다음 주라고 하며 남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말로 다 안 해도 남편의 표정만으로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마도 가족이 또 떠나고 남겨질 혼자임을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아무튼 집에 갔는데 여전히 짠돌이로 집수리 한 번 하지 않고 잘 살았더라고요. 하기사, 공무원 생활비 빼고는 거의 다 캐나다로 송금해 주었는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빛바랜 낡은 옷들이며 속옷이며 양말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게 다가와 얘기를 하더군요. 나 이제 당신과 한국에서 같이 살고 싶어. 자식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연금도 나와서 당신과 많은 시간 편안하게 함께 보낼 수 있어. 그동안 당신과 떨어져 살면서 하늘에 맹세코나 허튼 짓 한 번 해본 적 없었어. 그런 내 정을 봐서라도 남은 여생은 이제 애들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주면 안 돼? 그 말이 어찌나 쓸쓸하고 서글프게 들렸던지 남편에게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한국이 소중한 만큼 저에게도 제2의 고국인 캐나다가 소중했기에 남편에게 정년 퇴임한 김에 아이들과 제가 있는 캐나다에 오는 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이 곁에 없었어도 외간 남자랑 딴짓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늘에 맹세코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 부부는 진심을 통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그간 삶의 얘기를 나누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저를 가만히 안아주어 그 젊은 날 다정한 연인처럼 사랑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팔 청춘도 아닌데 주름지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내 남자에게 어찌나 가슴이 설레던지요. 어차피 셋을 낳았으니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그랬는지 저조차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실로 10몇 년 만에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갑자기 여보, 왜 그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여보, 헉소리 날 만큼 놀랄만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제 앞에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남편이 장난하나 했어요. 움직이질 않았던 남편의 상태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불을 켜놓은 남편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니 숨을 쉬질 않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몸에 체온의 따뜻함이 남아있었는데 남편의 몸이 축 늘어져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몸을 이불로 덮어준 다음 덜덜 떨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이에 남편을 꼭 안아주고는 어디선가 봤던 인공호흡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밖이 소란해지면서 곧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급하게 남편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제 간절한 소망에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어이없게 숨을 거두었고 그 앞에서 저는 통곡을 서슴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들에게 이 상황이 전혀 부끄럽거나 허탈하게 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 절망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과 저의 친인척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남편이 저 세상 간 이유를 알고선 다들 벙진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부인이 남편 잡았다는 소리가 삽시간에 퍼지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시동생과 시누이 아주버님은 저더러 자기 형제 잡아먹었다며 난리를 치고는 차마 남편 일은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상스러운 얘기를 해대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자식들 간의 사이도 묘해지게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게 뭘 언급하진 않았으나 저들끼리 뭘 속닥속닥한 말들이 있었는지 자식들을 저와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캐나다의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집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고 캐나다에서의 재산을 정리한 돈으로 한국에서 옷가게를 차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이들만 바라보았던 남편을 한평생 기억하면서 가슴에 묻고 살겠지만 살면서 남편을 평생을 외롭게 한 대가를 속된 사람들의 못난 말을 들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와 남편은 떳떳한 부부로서 서로를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부디 하늘에서는 남편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그곳에서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외롭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